이어서 가겠습니다. 교육 행정직입니다. (2018년의) 교육은 되게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낮았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슨 문제 발생되냐면, 여기서 분명히 교육 행정직을 보려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나오게 된 문제가 뭐냐면, 국사에서 변별력이 없어지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 95, 100점 맞게 되는 건 변별력이 차이가 없어서 되게 불리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잘하는 과목이 어렵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점수 폭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를 봤는데 너무 쉽게 나왔다, 마음속에 죽었다, 큰일 났다, 하나로 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셨죠? 쉽게 나오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별력으로. 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다음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두 번째 봐보시죠. 네. 당궁, 바다표범 가죽, 특산물이잖아요. 당궁, 가마, 반어피잖아요. 어디에? 일본은? 동해죠. 하나만 가지고 나올 수 있죠. 특산물, 당궁, 가하마, 반어피, 맥궁, 당궁, 가하마, 조롱말,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이 특산물이었다. 이걸 고구려 조공품으로 바치죠.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신랑이 처가에 지은 서옥의 삭도, 서옥제, 고구려, 장가가는 거. 서자가 남편 서자입니다. 집옥자고요. 남편을 위해 지은 접이라는 뜻이 되겠죠. 을력 정월에 12월입니다. 국중대, 연고란 국중대를 열었다. 부여입니다. 12월입니다. 이게 범금팔조, 우리 보통 그 법금팔조라고 하는데 범금팔조가 시행돼요. 원어에 그렇게 나오죠. 살인상의 절도자를 처벌하였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범죄. 다른 음력을 침범하면 체크라고요. 이걸로 변상하게 되었다. 즉 여기는 사유제사이라는 게 있더라는 걸 알 수 있더라.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냥 보너스 문제. 문제 2번. 가해된 설명을 옳은 것. 경덕암 16년 네 관료의 올붕을 없애고 뭘 없애주나요? 노급을 줍니다. 노급을 줍니다. 다시 노급을 내렸습니다. 노급이란 뭐죠? 수족권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경기지방에 하나 있다. 과전법. 고려 말의 과전법. 신진사들을 만들었던 거. 두 번째, 토지 비옥단을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전분 6등급. 이건 세종 때 만들었던 공법이죠. 공법에 대한 얘기. 연분구등법과 전분 6등급에 대한 얘기. 세종대 양식의 공법. 세 번째, 지역을 단위로 설정해 수치가 가능하였다. 이게 노급이죠. 지역 단위로 나눠서 설정해 수치가 가능하였다. 자, A라는 관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가 있다면 중구, 서구, 남구, 북구 보통 이렇게 있다면 너는 북구 쪽에 생산된 일부를 네가 수조권에 수치해라. 그럼 여기 예를 들어 북구 쪽에 한 50명이 등등 해당하는 50명 정도가 안포될 거고, 서구에 이렇게 방식을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서 수조권을 주더라. 답은 3번. 4번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면 전시와 시주로 구분하였다. 전시과 쉽습니다. 이거. 문제 3번. 다음 어느 유적의 사진과 내부 구조도이다. 이 유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벽돌이 되게 많네요. 그죠? 돌을 많이 사용했네. 벽돌은 아닌데. 자, 대표적인 장군청입니다. 장군청입니다. 돌을 무대기로 샀다. 그래서 돌무지 무덤. 더 정확한 풀을 내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되겠습니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장군총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장군총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다. 네, 우리 보통 피라미드 구조는 아시잖아요. 그죠? 피라미드 구조 가지고 있더라. 설명을 옳은 것. 늘방에 사심도가 있었다. 이건 강서대묘. 강서대묘는 우리 국내 항해도에서 꼭 적어놔야 돼요. 혹시 시험장에 갔는데 이게 우리 국내 건지 지금 현재 오늘날 중국 쪽인 건지 구분하라고 물어본다면 강서대묘는 우리 국내입니다.
강서지방에 대묘, 중묘, 소묘 세 개가 발견됐다. 여기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더라. 오늘날의 항해도 지역에서. 국내 것 구분할 것, 국내, 지금의 그럼 국외가 돼버렸죠. 중국 땅이 돼버렸으니까. 그죠? 두 번째 질문. 묘지석이 발굴돼 무덤 주인공을 알 수 있다. 묘지석에 자기 이름을 유일하게 적은 사람은 무령왕노밖에 없다고. 마이 네임이스 사마라고 적어놨다. 백제 공주 송산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강암을 다듬어 계단식 돌무지로 만들었다. 장군청입니다. 이 문제도 아니야. 이거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4번 강개토대왕 제사 때 쓴 호면 글이 출토됐다. 이거 호청이죠. 호청. 신라에서 발견된. 답은 3번. 중2 수준밖에 안 됩니다. 4번 여지없이 가로놓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블렁크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식에 쓴 사실로 옳은 것. 신라와 당이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진덕여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진덕여왕 때 군사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신라와 당이. 나당 동맹이 맺어졌죠. 누가 갔나요? 김춘추가 당나라의 당태종과 합의를 본 거죠. 진덕여왕 때 김춘추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넣기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신라가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격파했습니다. 676년입니다. 이건 문무왕입니다. 그럼 답이 나오지 않나? 문무왕의 아버지가 여기잖아요. 태종 무예랑이잖아. 김춘추잖아.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김춘추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죠. 없지. 그럼 다른 거 찾아야 되겠지. 그럼 뭐야? 진덕여왕 거 찾아야 되겠네. 그죠? 김춘추가 안 보이니까. 자, 1번. 진덕여왕이 신라 고유의 연호를 사용을 중단하였다. 우리나라가 태아란 연호를 썼죠. 진덕여왕 시기에. 근데 이걸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당나라 연호인 영희를 썼다고. 이거 3년 전 경간부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동일한 문제가 같이 막 나와버린 거예요. 기출만 좀 잡아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경간부에 출제된 문제가 교양직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양 수준으로 어려운 거야. 이 문제가 그 당시로 본다면. 지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죠. 그 당시 처음 봤던 친구들 같은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그 당시에 어렵겠죠. 답은 1번이 되겠죠.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법흥왕이 위로 한참 올라가야지. 그죠? 네, 6세기니까요. 그 다음에 의장의 군사 김품석이 성주로 안에 대상을 함나가했다. 선덕여왕 시기. 진덕 위에 선덕여왕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김품석이 대야성에서 전사합니다. 네. 김품석은 김춘추의 사이기도 합니다. 대야성 오늘날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이때 백제를 공격했던 왕은 누군가요? 백제 왕은 누군가요? 신라를 공격했던 왕은? 그 유명한 마지막 왕? 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장이 윤충과 같은 엄청나게 뛰어난 군사들이 총동원됩니다. 네. 네 번째, 신문왕이 보덕국에 고구려 유민들이 일으킨 반란을 제압했습니다. 신문왕이 보덕국에 고구려 유민,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대문의 난이라고 그러죠. 네, 대문의 난을 진압하죠. 문무왕 때 금마저에 보덕국 왕으로 지명해 주죠. 누구를? 신라왕, 고구려 왕족 보덕을. 그리고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신문왕 때 보덕을 신라의 진골로 편입하죠. 경주로 불러들인 거죠. 이게 반대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보덕의 뭐 조카라는 설, 뭐 무슨 설 여러 가지 해서 확신하진 않습니다.
뭐 천암이라는 얘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석 밑에 이제 무장이라 보시면 돼. 그 사람이 반란을 깨웠다. 당연히 진압했겠죠.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무왕하고 신문왕식의 요 내용을 구분해야 돼요. 예, 구분하셔야 돼요. 금마제 보덕궁왕으로 임명하였어요. 보덕, 문무왕식이. 그 문무왕이 어떻게 통일이 더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왕이라고 한 나라를 존재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신문왕도 완전히 신라로 진골 편입해서 보덕을 완전히 전제를 삭제해버리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으로 갈게요.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이 제2기관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 자, 봅시다. 주부 9년에 이직을 개정하여 당대등을 호장으로, 대등을 부호장으로, 낭중을 호정으로, 원해랑을 부호장으로, 경치 좋은 장소를 택하여 서재와 학교를 크게 세우고 적당한 토지를 주 학교의 식량을 해결하였고 국자금을 다 몰라 이 정도는 알겠죠. 고려 국립대학이 처음으로 만들어지죠. 성종 때입니다. 성종입니다. 이 시기에 쓴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윤강과 오연청이 동요진을 공격하였다. 이건 예종 이야기야. 한참 된 이야기죠. 그래서 동북 부성을 축조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질문. 박사가 몽골 침략의 기주, 이건 몽골 1차입니다. 박사가 몽골 1차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서희가 예교 단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잘못 적었구나. 거란이죠. 거란에 친유였을 때 강동 6주를 획득했다. 누가? 서희가. 1차니까 뭐예요? 거란 2차니까 성종자에 되겠죠. 답은 요거에 돼야 되겠죠. 됐죠?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양규가 강조의 정변을 9일 삼아 침략은 거란의 군대를 격추했다. 양규 나면 거란 2차 돼야 되겠죠? 양규, 강조. 3차 하면 우리 알다시피 강감찬, 기주대첩. 잡을 수 있죠? 이건 현종. 됐죠? 송효 금원명이야.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송효 금원명 일부야. 거란적이 친유했을 때. 그런데 항상 나오는 게 강감찬이 건의한 거 3가지 꼭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이거 생략할게요. 브런크 문제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갈게요. 다음 국가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봅시다. 곳곳에 촐리가 있는데 모두 말갈불하이다. 밑줄 긋습니다. 말갈 나오면 무조건 발해죠. 그 백성은 말갈적이 많고 토인은 적다. 우리나라 사람 얘기하는 거야. 고구려인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토인을 촌장을 삼다. 촌장 밑줄 긋습니다. 토인을 촌장은 우리나라 즉 발해 사람으로 삼는 뜻이에요.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에서 주변 세력과 예교 교섭 또는 교역을 벌이는 간선 교통로를 이용하였다. 일종의 우리 발해가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발해된 상황을 질량제도 옳은 설명, 22담로, 백제 무령왕. 그죠? 지방세를 억제할 목적이죠. 동성왕 피살 이후에 무령왕이 즉위한 다음에 22담로를 설치한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봤던 거니까 공무원 시험에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22담로겠죠. 보너스 문제겠죠. 말도 안 되는 건 네가 나오지도 않을 거야, 막. 경부주의 체제를 갖췄다. 예. 이게 이제 발해예요. 5경, 15부, 62주에. 그래서 경부주. 자, 봐봐요. 이게 5경, 15, 60주만 암기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경 수도가 5개, 오경 15부, 우리 한반도 많은 게 15개, 경기도 많은 게 62개. 그 영토의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컸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게 5경 12, 5경 12, 62조 완성된 시기를 물어본다면 어느 시기일까요? 선왕 시기에 이렇게 완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회동 왕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동 성국이다, 막 당나라에서 이렇게 높이 쳐주잖아요. 바다 건너 크게 이룬 나라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오도의 안찰사, 이건 고려가 되겠죠. 오도의 안찰사, 임시직이죠. 6개월입니다. 임시직으로 임기입니다. 대신에 안찰사는 흔히 얘기하는 근무하는 처소가 없어요. 기간은 임기는 6개월, 임시직이었고 처소, 근무하는 장소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양계 병마사를 파견했다. 병마사를 파견했다. 병마사 파견한 것은 성종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려의 안찰사를 파견한 것은 현종이에요. 요건 현종. 안찰사를 파견한 것은 현종. 양계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병마사는 성종입니다. 양계니까 동계하고 북계에 파견된 것은 성종이에요.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은 되게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이건 문제풀이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잡히는데 시험장 갈 때까지 이게 기억할 수 있겠느냐. 안찰사, 현종, 그 다음에 병마사,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게 오소경을 만들었다. 이건 통일신라. 페이지 넘깁시다. 7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7번 가에 들어갈, 잘못 읽었거든요.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Q&A입니다. 질문.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이 책은 원간섭있게 편찬되었으며 우리 역사의 유구성과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 약사를 수술한 가락국기가 실려있기도 합니다.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옳은 것. 신라의 역사를 상고, 중고, 하고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련입니다. 이련이 쓰는 방식이 상고, 중고, 하고. 중고를 핵심인데 중고는 며칠거든요. 중고는 불교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에 만든 게 중고. 김부식이 쓰는 방식은 삼국사기는 상대, 중대, 하대. 김부식의 삼국사기 쓰는 방식 상대, 중대, 하대. 그 다음에 아까 이련이 쓴 우리 책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에요. 삼국유사의 분류 방식이 좀 다르죠. 상고, 중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서에 나와있던 내용 그대로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냥 다 맞으라고 저는 책 몇 번만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기전체 소설 방식, 봉기, 연표, 지, 열전의 방식, 이건 삼국사기. 삼국사기 방식. 기자조선, 마한, 신라, 정청의 입장, 강목법에 따랐다. 동사강목에 쓰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지? 무통이다. 뭐가? 사만이 망하고 난 다음에 고려백 신라는 정통성이 끊겼다는 뜻, 무통으로 썼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정보의 동사강목은 무통이다. 무통의 방식. 고구려 개성의식을 바탕으로 동명왕의 업적을 서사시로 표현했다. 이규보의 동명왕표입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표. 서사시, 영웅들의 일대기를 파노라마식으로 펼쳤다. 이걸 서사시로 하겠습니다. 문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인물의 옆쪽으로 오른 것. 왕자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일이다. 가는 문무의 자질을 겸비하고 뛰어난 덕을 갖추었으며 상하왕께서 계곡하던 때의 대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형인 과인을 호위하여 정종입니다. 형 이름은 정종. 이름 이방과. 이성계의 두 번째 아들. 그리고 위에 있는 인물은 태종이 되는 이방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공을 세웠으므로 이 사람에게 왕세를 삼습니다. 이방원을 왕세를 삼겠습니다. 결국은 이 업적을 물어본 건 태종 이방원의 업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관을 독립시켜. 네, 요거 답이죠. 1번이죠. 우리 중서문화상에 낭서 있죠. 고려시대. 중서문화상의 낭서가 서경 기능을 가지고 있죠. 관리를 임명할 때 청문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 이걸 구분시켜서 사관으로 이렇게 분리시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관의 목적은 뭐죠? 사관은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요거 견제하기 전에 이방원이 만든 것은 사관을 동식해서 대신을 견제한 거야. 웃기는 일이잖아. 반대로 됐잖아. 고려시대 아니잖아, 이것은. 네, 그러나 성종 이후에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사관원은 다시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 다시 오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웃기는 게 10년 동안 이거 출제될 거 계속 엎드렸던 거야. 근데 2018년 가서야 나왔어요. 10년 만에 나왔어요. 이거 나올 때 됐다. 계속 안 나오니까 포기할까? 네,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살인을 등용하여 훈구의 독주를 막았다.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살인 배웠지 않나요? 살인 최초는 누구죠? 김종직. 김종직 후 아신 분 있나요? 호도 알아야 돼요. 전필제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김일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세조 때 처음 과거시험을 통해 왔다가 성종 때 김종서가 중용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15세기 말상이잖아요. 그리고 16세기에 되면 어떻게 살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퍼스트는 여기 예. 세조 때 과거시험 합격했고 성종 때 다시 관직에 나가게 됐고 16세기에 어떻게 살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겠죠. 통으로 잡아야 되고 오늘도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내용들입니다. 선생님 호도 알아야 됩니까? 예, 알아야 됩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해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입니다.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다. 2조 전랑의 3사 관리 추천 관행을 폐지했다.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2조 전랑의 3사 관리 추천권을 폐지했다. 용조입니다. 용조입니다. 됐죠? 엄격히 따지면 용조 때 새롭게 만들었다가 폐지했다가 그래서 완전 폐지는 정조 가야 다시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조 때 폐지했다가 부활됐다가 정조 때 완전 폐지가 돼요. 좀 복잡해요. 이 전랑은. 그 다음에 문제 9번 가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우리 태조께서 즉위하시고 국학을 동북쪽에 설립, 그 규모와 제도가 완전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건물을 지어 스승과 제자가 강화가는 장소를 삼고 이를 명륜당 밑줄가 되겠죠. 성균관에 공부하는 곳이죠. 학과는 대사성 이하 몇 사람을 두는데 아침에 부구를 울려 학생들을 뜰 아래 도열시키고 한번 읍한 다음에 명륜당에 올라가 경을 가지고 논쟁하며 분신, 부자, 장유, 부부, 붕우의 도를 강론하였다. 성균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흥선대원군에 철폐됐다. 흥선대원군에 철폐한 건 서원이죠. 네. 두 번째. 유학과 기술학부는 이건 고려 국자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르게 표현하면
조선시대의 유생과 농민은 국립대학에 국자학위 인파가 가능하다. 수술학부가 있으니까. 성균관은 안 되죠. 초시 합격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사학 12도의 융성으로 이축되었다. 국자감이죠. 고려제도 국자감이죠. 고공자 입회를 모신 대성전이 있다. 성균관에 뭐요? 문묘가 있다고. 문묘에 뭐 합니까? 공자 입회를 모시는 공간이 있더라. 성균관. 됐죠? 자, 문제 10번. 자, 가와 나 사이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죠 이거? 가로넣기 문제죠. 네, 여지없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4월달, 6월달 국가지방지 가로넣기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내지 두 문제는 나올 것이다. 가, 장군 배중손, 지유, 노령이 등이 삼별초를 인솔하고 반역하였는데 승하우 왕원을 겁박하여 앙으로 삼고 간부를 설치했습니다.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개성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네. 삼별초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삼별초 항쟁 연도도 다 기억하시죠? 70년에서 73년까지. 됐죠? 아니,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삼별초를 전량 전체 인원을 다 개경을 못 가잖아요. 왜? 왕이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 아버지 벽으로 들어온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직업군이 됐단 말이지. 근데 혹시 니네 능력이 안 돼서 안 된 애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간단한 무예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통과한 애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게 반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은 개경하는데 같이 따라가는 거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강화도에 남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왕의 명을 거절하는데 반역이 되는 거야, 이것은. 그죠? 그 시대에 왕의 말을 번역하면. 거역한 사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개경하는 애들이 어떻게 여몽연합군을 만든다. 고려와 몽골 또는 여원연합군을 만들어서 어떻게 강화도로 두겠죠. 배를 만들어서. 이제 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중과부적이죠. 도망가야지. 진도로. 진도가 격파됐지. 다시 나머지 김통정이 제주도 같이. 이게 갇혔나요? 네. 두 번째, 유인우가 상성을 함락하였다. 쌍성을 함락하였다.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은 도주하였다. 원해박했던 하주, 둥주, 각주와 선덕, 원흥 등 여러 진을 소복하였다. 이건 쌍성 총관부는 이제 우리 알다시피 공매랑 때 쌍성 총관부를 회복하죠. 네.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은 것 모르겠습니다. 첨의부와 사사체제가 운영되었다.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입니다. 니은 재정 수입의 확대를 위한 소금 전매제가 충선왕입니다. 전매제 꼭 나옵니다. 전매제 이건 이 안에 포함되겠죠. 예한영약 조선 중기입니다. 이양순 요새가 법화신앙에 기반해 백년사 결사운동할 때 이건 무신정권기입니다. 삼별자 앞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돼서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 대원군에게 궁국사물을 처리하는 명이 내려자 대원군은 권례에서 거쳐하여 기무안무가 무의, 자흥 두 개를 폐지하 5군의 견제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건 1882년에 이모군란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는 시기에 나타난 부서들의 폐지와 복위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건 결과로 옳은 것. 이모군란이겠죠. 이모군란 결과 항상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이건 뭐 수업 시간에 늘상 했던 거. 서울의 한강에 있는 양화진을 포함한 전국의 장시가 외국인들에게 오픈돼 버렸어. 우리나라의 상권이
외국인들에게 빼앗겨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모군란 시기에. 답은 뭐가 돼요? 4번에 답이 나왔네요. 됐죠? 청해 영선사가 발견되었다. 81년에 고종임금이 청나라에 가서 새로운 문물을 배우게끔 만드는 거죠. 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1866년에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서. 3번 스티븐스가 예교 고문에 임명됐다. 이건 한일협약 때 1904년 스티븐슨과 메가타 같은 사람들이 고문을 하겠다. 문제 12번. 다음 가나의 붕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비변사 당상 이상 역임자의 붕당별 구성. 자, 오른쪽 설명에 나와 있죠. 까맣게 나온 게 가, 그 다음에 하얗게 나온 게 나, 그 다음에 약간 색깔이 어두운 색이 소북 이렇게 나왔죠. 자, 보시죠. 서인, 그렇다면 가는 서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까맣게 나온 게 그래프가 길다라진 거 서인, 그 다음에 하얗게 나온 거 남인, 그 다음에 약간 회색 계열, 이 사람은 소북으로 받아. 이미 소북은 답을 줘버렸으니까. 자, 인조, 효종, 현종 전부 다 서인 집권입니다. 서인이 집권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숙종 때는 뭐예요? 한국이에요. 서로 서인과 남이 교대로 정권 잡아가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1번 가가 뭡니다. 가는 서인이죠. 가비네에서 왕시대에는 사대부와 다르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왕사부동네 남인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 예성 논쟁에 대한 부분을 배웠으니까요. 두 번째 가갑니다. 서인에 대한 얘기. 이이와 성원의 학문을 개선한 사람이 대부분 차지했다. 빙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입니다. 나는 남이죠. 한국을 거치면서 노른과 손으로 분할됐다. 서인이 노른과 손으로 분열되는 거죠. 그렇죠? 남이는 뭐가 분화되나요? 남인도 분화가 되잖아요. 무엇과 무엇으로? 남인도 기억 안 나요? 우리 이론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강경파와 온건파. 누가 강경파였어요? 예? 네. 남이 분화되잖아. 강경파와 온건파. 이런 식으로. 기억나세요? 네, 청남, 탕남 좋아요. 여기 뭐예요? 여기는요? 평남. 이해 갔어요? 뭐 이런 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틀려요. 청남, 탕남. 같은 남인도 강경파와 온경파로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목청 큰 사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청남, 강경파. 그 다음에 나 보죠? 나는 뭐야? 남인이죠? 희빈장씨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했다. 서인 송시열이 반대해서 그래가지고 제주도 유배가고 사약 먹고 죽었죠. 전주에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1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진위를 청해서 아래기를 관직을 주는 일과 관직을 높여주는 일 등의 문서를 올봄 각도에 보내 마녀석의 곡식을 모아 흉년이 든 백성들을 도와주는 데 보탰습니다. 금년 충청, 경상, 전라도의 흉년은 작년보다 심하니 관직에 임명하는 값을 낮추지 않으면 응할 사람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밑줄 여기서부터 관직에 임명하는 값을 낮추지 않으면 돈 받고 관직 판다는 거잖아. 매간매직가 하고 있잖아. 문제 13번. 공명점 얘기하고 있잖아. 매간매직임. 시기를 본다면 뭐야? 임질왜란 이유라 봐야 되겠죠. 국가의 예산이 바닥에 나서 관직을 팔아서
메꾸는 방법 되게 쉬운 방법이죠. 공명첩, 납속책 이런 방식으로. 자,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4번이죠. 부유한 상민의 신분이 상승되었다. 왜? 관직을 받았다는 얘기는 실직은 아니지만 허직이지만 양반이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반이 됐다. 돈 주고 시켜 양반을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직계하면 대한제국이 나오는 거죠. 직계하면 대한제국. 대간의 서경을 받아 작성되었다. 대간의 서경을 받아 작성되었다. 고려시대는 대간의 서경을 받아 작성했다. 서경? 이건 이제 청문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승례수를 제한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건 도첩제. 태조 때 만들었던 도첩제. 그래서 승례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일정량의 곡식을 바침으로 해서 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승례수를 제한할 목적으로 만든 게 도첩제다. 됐죠? 도첩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4번 갑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옳은 것. 자, 사형이 책문을 출입할 수 있을 때 의주 상인과 개성 상인들이 은과 삼을 몰래 가지고 인부나 마필 속에 섞여 들어와 물종을 팔아 이익을 깨었습니다. 되돌아올 때는 걸음을 일부러 낮춰 사신을 먼저 책문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꺼리낄 것이 없게 한 뒤에 저희 마음대로 매매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책문후시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옳은 것은 책문후시 고려 조선 후기 상황 얘기하고 있죠. 조선 후기 상황.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내용이죠. 봐. 압록강이야. 이걸 중강 개시 또는 후시. 여기는 봉황성이야. 봉황성이 책문이야. 이걸 갖다 뭐라 불러? 책문 후시. 후시란 말은 밀수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밀수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개시란 말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공무역을 이야기해요. 여기 행원, 해령과 갱원. 해령과 갱원에서 공무역이 이루어지죠. 청나라애들하고. 이거 지도 맨날 그래서 하라고 얘기한다고. 이거 하나만 잡으면 어떻게 해? 조선 후기임을 금방 짐작할 수 있다고. 청과의 무역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이치를 잡으라고. 자, 압록강이야. 압록강 중류에서 압록강을 건너게 되면 어떻게 청과 문물교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개시, 공무역이야. 그냥 모르게 밀수하는 것도 있다고. 압록강 모르게. 지금도 북한 애들이 중국 애들하고 밀수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걸 후시 또는 우리말 요즘 하면 밀수지. 그 다음에 봉황석. 여기는 완전 건너가는 거야. 압록강 건너서 봉황석의 책문이라는 거 여기는 후시 밀수하는 장소다. 근데 오해할 소지일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공무회라니까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건 그래 맞아요. 그럼 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인받은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15번. 자,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출생 어딘지 몰라도 돼요. 6.25 구신론 나와서 금방 풀 수 있죠. 박은식이죠. 박은식. 대한민국 임종 2대 대통령 취임.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탄핵되고 난 임시대통령 하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혼입니다. 국가에 혼이 있어야 한다. 혼사상이죠. 답은 3번. 진단학회 이병도 손진태. 진단학회 나오면 이손 딱 잡아주네. 이손 이병도 손진태.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였다. 조선사 편수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 소속의 관료라든가 일본의 동경 제국대 교수들이에요. 우리 조선인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일본인 관료, 일본인 학자들을 주로 구성하는 게 조선사 편수의 총독부 산하 단체예요. 그리고 얘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애고가는 조선사를 편찬하죠. 대표적인 애국의 역사를 만든 게 조선사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16번. 다음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우리의 가장 기급한 문제는 의식주, 즉 사는 문제이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 조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는 이와 같은 견제,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게 조선 사람의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부하도록 하죠. 또 나왔네요.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조만식이죠. 20년도 초에 평양의 조만식. 옳은 것, 기업번, 자본과 이익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였다. 누가? 공산주의자들이. 두 번째, 1만여 명의 대중이 모여 만민공동을 했죠. 이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는. 한민족 1천만이 이론식 내자. 이건 밀립대학 설립운동.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맞죠? 기억, 니을. 문제 17번. 너무 쉬워서요. 다음 민주화운동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당일 10시 각 본부별 종파별로 고문살인 조작 규탄대 및 호언철폐. 고문 조작 박종철 얘기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박정철이 고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턱 쳤더니 퍽 하고 죽었더라. 물고문을 했다는 거죠. 박정철 서울대학교 학생에 대한 얘기. 호언철폐. 박정철과 그 다음에 박정철 한 명이 또 죽죠.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죽죠. 이거 전부 다 몇 년이에요? 영화 제목 1987이에요. 이한열도 어떻게 체류탄에 맞아 죽죠. 이때 주장한 게 뭐죠?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하자. 간선제가 아니라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을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원인은 헌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죠. 원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호헌, 지키론자. 지키로자, 헌법을 지키겠다. 이인애들의 요구를 우리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더 커지는 거죠. 데모가 커지는 거죠. 결국은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50 정부 시기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던 노태우가 TV 앞에 나와서 연설을 이걸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수용합니다. 대신에 상긴도 정치해금하겠습니다. YS, DJ, JP. 그래서 이 세 사람과 노태우 네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빵빵하게 터져나오죠. 결국은 노태우 승리합니다. 아직 우리가 성숙된 민주주의를 아직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림도 없죠. 쿠데타를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꿈도 꿀 수가 없죠. 그만큼 우리 국민의식이 지금은 높아졌죠. 자, 가장 적절한 것, 이 운동의 원인이 적절한 건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이죠. 정부가 4.13 호언 조치로 대통령 직선제욕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가장 적절한 것 되었습니다. 대통령 1번도 잘 나오는 거야. 1번 지문도. 대통령이 긴급조치 1호를 발동했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야. 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긴급조치 1호, 2호는 1974년 적어놔요. 긴급조치 1호는 1974년입니다. 네. 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한 사람, 반대 도전한 사람, 독재라고 비판하는 사람, 유언비어를 날조한 사람 전부 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언론에 자갈 먹이는 거죠. 그리고 재판하는데 재판소가 어디냐면 국방부 산하에 육군이 재판을 해요. 군인들이 재판을 해요. 이게 2호예요. 뭐라고 그랬을까? 긴급조치 1호는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게 1호야. 긴급조치 2호는 동시에 나타나는 이걸 대해서 위반돼서 걸린 사람은 군사재판에 납병했다. 이거 2호예요. 1호, 2호가 동시에 터진 거야. 같은 연도에 터진 거야.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얘기해준 이유가 뭐냐? 선생님 1호는 뭐고 2호는 뭔가 물어봐요 저한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1호는 대통령 비난, 체제에 대한 비판 막 이런 것들이에요. 2호는 재판소를 국방부 산하에 군법회의를 통해서 재판하겠습니다. 이게 2호입니다. 오케이 됐죠? 패스하겠습니다. 문제 18번 가죠. 가부터 라시계의 경리상으로 오른 것. 강화도 조약, 조일통상, 청일전쟁, 러일전쟁, 국권빗달. 보겠습니다. 1번 보안의 항모지 개간 철회 1904년. 1904년이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애매모호하죠. 저 위에 부분에 다하고 라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한국중앙총상회 대한제국이 만든 거거든요. 1898년. 98년이면 다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동양척식 주시가 1908년입니다. 동척 1908년이니까 동척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1908년이면 라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건 다라고 대상 틀렸겠죠. 라 경제 자립을 위한 국제보수운동 1907년 라가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건 식에서 연도를 암기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안회, 한국중앙총학협회, 동척,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연도 정확하게 암기. 써놓으세요. 앞에다 암기. 연도 암기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연도를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근인사 부분은 대충 외워야 되는 상황이 많다. 연도를. 19번. 다음은 어느 전직 공무원의 기록이다. 밑줄친 기억이 운용된 시기의 경제 현상으로 오른 것. 자, 미국의 원조물자 및 잉여 농산물의 판매 대전으로 조성된 대충자금이 줄었습니다. 대충자금. 이게 이승만 정부 시기. 이승만 정부 시기. 이게 세 가지 물건이죠. 이걸 300사업. 그러니까 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300사업 미국으로부터 물자 원조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 경상 오른 것. 이승만 정부 고르시면 돼요. 범위 크게 잡았으니까. 농산물 수입 개방 반대 운동. 1988년. 재분, 재당, 면방직 300사업. 답은 2번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금리, 기름값, 달러에는 3조강, 전두환.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분들, 전두환 때가 경제가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경제가 좋아요. 4번. 정부 주도하에 건설노동들이 중동에 파견되었다. 이건 박정희 정부 1960년, 70년, 60년대, 70년대까지 뭐 이런 말처럼 뭐 신동아 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이 되게 많은 달러를 벌어왔던 시기. 중동의 오일 달러의 덕으로 그래 돈을 버니까 오일 팔았으니까 돈을 벌었을 거 아니야. 집을 지어. 집을 지면 좋은 집만 지으면 뭐해? 상수도 하수도 간에 우리가 다 매설해야 한다. 열사의 나라에서. 돈이 많으면 고급 차를 산다고. RV 차가 아니야. 도로가 포장돼. 누가 포장해서? 우리가 다 포장한다고. 이해가셨어요? 상하수도 도로 포장에 돈 번 돈이야, 이게. 네. 됐죠? 20번 갑니다. 다음 합의에 따라 추진된 정부의 노력으로 오른 것. 통일 문제네요.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그 주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점이 줄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이건 2000년 김대중하고 김정일이 만든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력으로 김대중이 정부 때 만들었던 그 노력으로 만든 게 뭐냐고 물어봐요. 개성공단이 되겠죠. 개성공단을 건설했다. 이건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니까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남북조절위원회, 아까 방금 박정희 정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만드는 게 남북조절위원회 1974년 11월이겠죠. 그 다음에 제1차 남북적기자회담 1971년에 예비회담을 맡고 그 다음에 72년에 평양에서 1차 남북회담을 합니다. 1차 남북적기자회담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69년에 닉슨 독트린 이후에 비상에 걸려서 비정치적 기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만나보자. 71년에 예비회담, 72년에 직접 평양에 가서 1차 회담을 했다. 잡으셔야 돼요, 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때 91년에 원래 그 전까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노무현 정부, 노태우 정부가 가가지고 북한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얘기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헷갈려. 노태우 정부 때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 즉 북한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게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